제가 인터뷰 공부하면서 항상 쓰는 책인데요. 5년 정도 저랑 같이 한 책입니다. 이 책 저는 6번째 에디션을 쓰고 있고요. 이거 책을 광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고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인터뷰 준비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 뭐 계획해야 되는 것들도 좀 도움되는 말들도 많이 적혀 있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알고리즘이 그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빅5가 처음에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고,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이해를 좀 하지만, 처음에는 저게 뭐지 하고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거를 보시면 되게 공부를 뭐 열심히 했네요. 막 문제들도 있고 예시도 많고 해서 이 책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 책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이랑 컨셉을 뭐를 중요시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저도 이거를 중점으로 많이 처음에는 집중해서 했어요. 빅5랑 이거를 집중해서 많이 했고요. 저는 프리미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프리미엄을 굳이 안 하셔도 제 생각에는 다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저는 이 리코더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미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저는 근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른쪽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회사마다 카테고리가 있고 이제 숫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회사마다 그 냈던 문제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을 들어가면 이게 프리미엄을 꼭 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프리미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굳이 꼭 안 해도 되고, 보시면은 저는 진짜 기본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문제들을 많이 풀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실전 인터뷰처럼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아요, 요새.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는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2주 정도 전에 한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경험을 쌓기에도 굉장히 좋고, 좀 몇 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 듭니다. 네, 모든 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기가 제일 중요. 기본기 다지는 데는 책만한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공부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과장을 했는데, 사실 100개까지는 저도 안 풀었고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00개를 푸는데 그냥 생각 없이 100개 푸는 거랑, 하나를 풀어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풀고 정말 답을 모르겠다 했을 때 답을 보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몰랐으면 끝까지 그냥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이해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보시면 정말 100개가 아니라 막 30개씩만 푸셔도 돼요. 이게 훨씬 좋아요. 100개보다 30개를 진짜 퀄리티 있게 내 걸로 만들었다 하면은 100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내 게 아닌 100개보다는 내 거인 30개가 훨씬 의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개를 놓은 거고요. 몇 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10개도 괜찮아요. 항상 내 걸로 만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주에는 저는,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 문제는 거의 안 풀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집중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인터뷰 때 웬만하면은 쉬운 난이도 문제를 먼저 내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거기서 어려운 난이도로 갈 수도 있지만 중간 난이도도 많이 나와요. 왜 여기에 중점을 많이 뒀냐면, 그것도 또 이제 기본기로 또 돌아가요. 이 쉬운 난이도랑 중간 난이도를 공부하면서 기본기를 다지면 어려운 난이도 문제를 주든 말든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봐도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갑자기 뭐 없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유형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기간이
뭐 한 달 반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넷째 주에는 인터뷰 2개 하기, 뭐 그럼 다섯째 주에는 뭐 시스템 디자인이라든지 복습, 문제를 계속 또 이제 다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주에는 복습,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날에는 복습, 쉬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좀 짜고, 이런 계획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천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내 거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계획을 조금씩 유연하게 바꿔가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방식도 중요해요. 외우지 말기. 저는 이제 좀 외우는 걸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특히 이런 알고리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솔링이랑 서칭을 왜 예외냐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외우다 보면은 계속 그냥 계속 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우지 않아요. 외움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외우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풀 수가 있어요. 그 컨셉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거는 sorting이랑 searching 그런 거 이외에는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풀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효율적인 건지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내 거로 만드는 데도 도움되고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도 이제 이해를 빨리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방식 기본기, 이거는 뭐 아까도 뭐 여태 계속 얘기했죠. 기본기. 말하면서 풀기. 이게 좀 많이 중요한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말하면서 푼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인터뷰 보듯이. 이제 인터뷰 볼 때 이 인터뷰어랑 저랑 같이, 사실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 같이 푼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푼다는 게 뭐냐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럼 인풋은 이렇게 해도 되나요? 뭐 인풋은 이런 게 들어오나요? 인풋의 포맷은 뭔가요? 아웃풋은 그럼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포맷으로 해야 되나요? 뭐 인터전가요? 아니면 뭐 해시맵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인터뷰어한테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에서 수원 가는 길, 제일 빠른 길을 찾아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푸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푼다면은 문제예요. 왜냐면 그 스페시픽한 게 없는데 바로 그냥 네 하고서 푼다? 레드 플래그예요. 바로 그냥 뭐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코딩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게, 왜냐면 코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그냥 빨리 가는 길을 찾아보라 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차를 타고 갈 건지, 걸어가는 건지, 택시를 탈 건지, 뭐 자전거를 타고 갈 건지, 뭐 이런 것도 얘기 안 했고, 뭐 시간대에도 다를 거고, 뭐 차를 타다가 비행기를 또 타다가 또 택시를 타다가 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언노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언노운들을 저희가 인터뷰어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코딩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다 기반을 다져 놓고 나서 이제 코딩을 하셔야 돼요. 뭐 서울에서 수원 가는 거를 제일 빠른 걸 찾아봐라 했을 때 인터뷰 이제 보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도 되나요 했을 때 타도 되지만 서울과 수원엔 공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과 수원에서 정확한 지점은 어딘가요? 뭐 서울역에서 수원역이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제 말하면서 푸는 거를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말을 안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인터뷰어가 이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푸는지를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걸 그냥, 만약에 이제 막 바로 문제 풀기를 시작하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둬요. 왜냐면 이 사람도 다 나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뭐 끙끙 앓다가 막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도움을 요청하면 저도 되게 흔쾌히 도움을 줘요. 근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끙끙대다 보면은, 그러면은 거의 1시간 동안 자기 혼자 끙끙대고, 이 인터뷰어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코딩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면서 푸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 재면서 풀기.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본기를 다지고 나면은 처음부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웬만하면은 기본기 다진 후에 이거를 하시면 좋습니다. 전에는 시간 제한이랑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풀이에 더 집중하고 내 걸로 만드는데 집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시간 재면서 풀 때 좀 프레셔도 있고, 또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 풀 때는 확실히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문제를 진짜 인터뷰처럼 풀기 때문에 이런 타이머 맞춰놓고서 풀면은 진짜 도움 많이 돼요. 모든 문제 define 하고 질문하기예요. 질문하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코딩에서 막 야 이거 풀어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네 풀어볼게요 이런 거 절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로 돌아가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그런 것들을 터득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 항상 인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 인터뷰의 포맷이 그럼 어떻게 돼 있나 그거를 먼저 포맷 화이트보드 코딩이냐 아니면은 온라인 코딩이냐 제한 시간 등등 화이트보드 코딩이면 이제 내가 손으로 코딩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온라인 코딩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에 나오는 문제들도 저는 만약에 온라인 코딩이다 하면 손으로 푸는 걸 연습 안 하고 컴퓨터로 푸는 걸 연습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저는 중요한 게 인터뷰 세팅이랑 똑같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인터뷰 때 제가 연습했던 그대로를 할 수 있어서 당황하는 것도 없고 네 그런 인터뷰 세팅이랑 똑같이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기본기를 제일 먼저 다지셔야 돼요. 기본기를 제일 먼저 다진 후에 이제 문제 풀이를 쉬운 거부터 해서 중간 문제를 푸는데 문제 풀 때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내 거로 만들겠다는 마인드로 쉬운 문제 못 풀어도 돼요. 처음에 쉬운 문제 저도 못 풀었어요. 근데 쉬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내 거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중간 문제도 쉬운 문제에서 조금 더 변형된 그런 것들이 많고 아니면은 새로운 내가 여태까지 접하지 못했던 방식의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턴들이 이제 끝이 나요. 대부분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본기를 다지신 후에 그런 문제 풀이를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습하실 때 항상 코딩 인터뷰 포맷을 숙지하신 후에 그거랑 똑같이 연습을 하셔야지 도움이 많이 돼요. 화이트보드 코딩을 하면은 손으로 코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온라인 코딩 할 때는 컴퓨터로 코딩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모든 문제 시간 재면서 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